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 다시 또 살펴볼게요. 오전장에 한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또다시 이스라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근데 저는 딱히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일단은 미국 쪽의 선물 쪽의 동향도 어제 강세 뛴 이후에 1% 미만의 눌림 폭? 저 정도면 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등락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 연동된 부분이 있죠. 니케이 쪽이 지금 현재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어요. 오전 내내 0.2 정도 빠져 있다가 지금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12시 30분 이후에 플러스 0.37까지, 호주 0.18. 근데 말 같지도 않은 뭐 중국 증시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들 하는 것 뭐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단 한 번도 증시 자체에서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경기 동향은 놓고 보셔야 되겠지만은 어, 중국 증시 자체가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뭐 항생 지수도 뭐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력 제한적이고, 결론은 유럽도 강했고 미국도 강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1%대 하락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차 전지 공매도 때문이다. 공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또 음, 뭐를 갖다 붙여야 될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830포인트에서부터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포인트가 밀린 거예요. 10% 조금 더.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9월 말 대비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7%대, 7.5.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12%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가 니케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TA35가 뭐 지금 1830 대비해서 따지면 150포인트, 180 얼마요? 180포인트네요. 그러면은 딱 10% 밀린 거예요. 어? 문제가 불거진 쪽도 10%뿐이 안 밀렸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12% 밀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쪽 때문에 조정받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자체적인 정정 불안의 요인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뭐 재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뭐 불거진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리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지금 그 큰 문제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과도하기 때문에 니케이 쪽의 점심시간 이후에 강세 0.6까지 강세를 띱니다. 이 강세가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국내 증시의 흐름, 개장 초에 0.4%뭐 이렇게 강세였잖아요. 누구 때문에 강세였어요? 2차 전지는 어제 반짝 뭐 공매도 전체 통제 뭐 공매도를 당분간 또 어, 막을 수 있다.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기존에도 미국 쪽에서도 리먼 터지고 금융주들에 대한 공매도 부분을 일단은 제한시켰는데, 공매도를 풀었다고 해서 시장이 못 갔거나 그러지 않아요. 심리적인 면이 더 큰 거죠. 어찌됐든 뭐 공매도 얘기하다 보면 또 밤새야 되니까, 결론은 그때 반짝하고 이제 오늘 다시 무너져 내리는데, 시가총액이 큰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은 이제 좀 미끄러져 내려가 있죠. 6위, 7위 뭐 이렇게 LG화학, 삼성, SJ 이런 쪽이, 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처엠 이런 쪽이 전체가 다 미끄러지다 보니까 낙폭이 좀 심하게 미끄러지는 거죠. 지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초에 0.4% 강세, 그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강세를 띄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하고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납니다. 하이닉스가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이닉스는 순이익이 15조까지 나왔던 업체예요. 2018년. 17년에 10조, 18년에 15조. 그 15조의 순이익을 넘길 수 있다. 언제?
내후년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년 기준에서도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한 5조, 내후년에 9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전망치는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그러한 순이익, 5조 뭐 10조 이런 순이익 부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통 물량이 없어서 방어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게 2020년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힘에 의해서. 결론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는 서서히 정책의 힘이 사라지고 있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죠. 글로벌 전체 국가들의.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의 차이 부분에 시가총액 차이 이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2위까지 끌어올려질 거고 유통 물량이 없어서 시가총액 상위에 놓여져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91% 외국인 5% 그럼 96%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서 안 밀렸던 거죠. 근데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만 내다 팔아도 받아줄 쪽이 없다는 거예요. 과도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주 지분이 80%, 외국인이 10%. 기관 지분하면은 91%의 기관 지분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유통 물량이 없어서 시가총액 상위에 머물러져 있던 거죠. 근데 이런 그 조정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있는 쪽이 반등장에 위로 끌어올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면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이닉스 2위, 얘가 3위. 지금 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15조 전망치 나와 있잖아요. 15조 올해 15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시가총액이 5위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아 마찬가지. 지금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9위까지 내려왔어요. 얘가 10위까지고 2020년도에 7위에서 3위로 그리고 10위권 밖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던 흐름이 이제 10위 기준에 형성돼 있는. 물론 이제 11위까지 놓고 보시면은 11위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배터리 3사 기준에서도 뭐 SK 이노베이션이야 원체 지금 약세 기준인 거고 그렇게 해서 실적주의 흐름이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주의 기준에서도 LG 화학 기준의 실적 요 부분이 위로 당겨져야 되겠죠. 실적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LG 화학도 이번 달에 많이 밀렸어요. 10% 밀렸는데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는 덜 밀린 거고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는 덜 밀렸지만은 유가증권 시장 7% 밀린 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밀렸죠. 그래도 2차 전지 기준으로 설정할 때에는 하방을 잡고 있습니다. 얘는 실적이 있는 업체잖아요. 얘는 실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실적이.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뭐 이해를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에 만약에 그 공화당 쪽에 승기가 잡힌다면, 승기가 잡힌다면 그렇다면은 전통에너지 쪽, 석유화학 쪽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 확대된 해석 기준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오늘 11월장 기준에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비율하고 비중하고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갈 거야 아마도. 그렇게 해서 반등장의 11월 달의 흐름에 뭐 여전히 뭐 그 3,000포인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의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라고. 3,000포인트라는 이제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쪽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 초만 해도 얘가 17위였거든요. 응? 17위. 근데 이제 뭐 지금 거의 그 위치까지 흘러내려와 있어요. 18만 원, 우리 기준에서는 18만 원, 그리고 저점이 17만 6천 원이었죠. 그것도 고평가였어요. 분명히 그때 들어갈 때도 고평가입니다. 다만 2차 전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들의 유통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 결론적으로 요 흐름들의 이 거품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여기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랬죠. 반토막이 뭐예요? 10만 원대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얘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크잖아요. 1월 말 종가가 12만 2,800원이에요. 그때 이후로 바뀐 게 없어요. 에코프로가. 포스코 퓨처엔 마찬가지. 응? 그리고 얘는 이제 거의 내려와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 이 9만 원대였죠. 10만 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10만 원. 1월 말 기준에. 정확히 2월 1일부터 움직임이 나온 거고 그때 이후에 뭐 바뀌어진 내용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실적이 개선된 것도 없고 실적은 오히려 3분기 더 악화됐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99,800원. 99,800원까지 반토막 50%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그나마 저점이 18만 원이었으니까 18만 원까지 밀려도 얘도 이상한 게 없죠. 얘는 여기서 50% 빠져도 이상한 게 없고 얘는 뭐 50% 이상이 빠져도 이상한 게 없고 그러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랠리 하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2차 전지가 오른 게 없어요. 에코프로가 14배 오르면서 그 신도림이 있었던 거고 금양이 거의 뭐 주가 조작식의 흐름으로 변동성이 나와서 그 두 종목 그리고 당연히 뭐 에코프로 비행이 연동됐던 거 물론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의 100% 단위 200% 수준 근데 지금 뭐 다 꺾여서 얘도 철강주기 때문에 LG화학보다는 실적이 낮아요. 근데 어쨌건 철강주의 기준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얘도 뭐 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남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종목군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 시장 상황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뭐 아까도 조금 보긴 했는데 7월 말 기준에서 코스닥 22%, 코스피 14%, 그리고 9월 말에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코스피 대략적으로 7.5%, 요 정도가 이제 9월 말 종가 수준이 되겠죠. 7.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12% 수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12%. 지금 뭐 일본 쪽이 하여간에 빨간 불로 여전히 지금 뭐 강보까지 다시 눌리긴 했습니다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조금 낙폭을 줄여주길 기대하는 거고 종목별로는 이렇고요. 시장별로는 이렇고 종목별로의 기준에서도 우리 종목까지도 지금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IT 쪽의 기준에 그나마도 수급이 여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시장이 얼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유가증권 시장 14%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22%. 근데 8.9 그러니까 9% 빠졌죠. 시장 대비해서는 덜 빠진 거고 오히려 더 오른 거고 올해 기준의 상승률이 22.94, 23%. 그럼 뭐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사실은. 올해 기준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시장 대비해서는. 그리고 지수 기준에서도 이제 시장 그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올해 기준 대비. 그래서 올해 그 저점 대비해서
12%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점 대비해서 4.74, 5%라고 잡고 12% 잡으면 5% 대비해서 22%니까 몇 배요. 그런데도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동학개미들을 삼성전자가 다 죽이네, 7만 원이 또 이탈됐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 찍고 나서 눌린 게 10.70이에요. 최고점 찍고. 그 시장 기준에 최고점 찍고 유가증권 시장 12%, 코스닥 얼마? 코스닥 기준에 22%. 14%죠. 최고점 대비 14% 유가증권 시장. 근데 10.78 밀려 있는 거고, 그것도 50일주 고가 찍고 저점 대비해서는 60% 올라와 있는 거예요. 80% 올라온 상태에서 80% 수준 올라온 상태에서 10% 밀린 거예요. 여전히 60% 시장 대비 몇 배? 10배 올라온 겁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항상 교육해드릴 때 주도주는 시장 대비해서 10배 정도 움직인다. 그게 이제 누적적인 기준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을 언제로 잡았어요?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그 시점. 시장 대략적으로 20% 올라왔거든요. 20%채 안 되죠, 이제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354%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옳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기준에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농사 지은 부분이 다시 뭐 깨먹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어쨌든 끝까지 비중 잘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해 2차 전지의 완벽한 차익 실현,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추가적인 완벽한 수익, 또 자산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기준, 뭐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가 많이 아쉬워요. LG전자, 삼성전기가 아쉬운데 여전히 이제 누적 수급 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1월 대비해서는 일단 어찌됐든 20%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24%나 깨져 있어서 완전히 뭐 코스닥 하락률인데, 저점 대비해서는 20% 강세를 형성하고 있고, 편입하신 지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뭐 우리 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IT 쪽의 기준은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그나마 IT 쪽이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오히려 깨져 내려갔죠, 사실상. 누적적인 여기도 뭐 수급 범위는 매우 긍정적이고, 올해 들어서 외국기관 순매수 3위입니다. 3위. 예? 쌍끌이 순매수 3위. 근데 지금 주가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난주 기준에 27일 날 13%를 밀고 내려가는 그 엄청난 충격파 때문에 많이 이제 힘겨운 상태인데, IT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긍정적이었고, LG전자, 삼성전기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많이 아픈 거죠, 사실상은.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서 뭐 잘 차익 실현한 2차 전지 그런 실적이 아니에요. 컨센서스 자체도 뭐 한두 군데에서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망치가 뭐 완전히 망가져 내릴 그런 내용도 아니고, 10월 달에만 지금 27일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 보세요. 그 보고서에 대한 컨센서스, 합산한 컨센서스 부분, 전망치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년 기준에 이러한 실적을 내주고 있다. 9조 3천억이에요. 뭐 2차 전지하고 비교할 그 바가 아니고, 이것을 고평가라고 평가할 위치도 아니고, 근데 업황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충분히 검증이 됐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자동차 기준은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죠. 얘는 응? 영업이 이거 고치셨나 모르겠어요. 응? 내일 원고 미리 다 고쳐 놓으세요. 내일 원고 그 머니올라 원고 거기서 업데이트 할 거 그다음 지표 어? 새벽에 나온 지표 미국 지표 매일매일 출근하면 미국 지표부터 15조입니다. 이게 정점이 돼서 뭐 내년부터 실적이 하향된다 뭐 급격히 아예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전망치가 13조의 순이익을 내는 업체입니다. 13조. 근데 어떻게 LG에너지솔루션이 아무리 뭐 성장 주고 해도 얘는 전기차 없어요? 얘가 전기차 완성차 만드는 업체지. 근데 얘보다 시가총액이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너무 밀렸어요, 얘도 20%. 응? 올해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12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13%라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실적 감안했을 때 얘가 무슨 뭐 굴뚝주도 아니고 유틸리티 업종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과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거죠. 소형주 기준에서의 그 흐름이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LG화학 부분이 이제 뭐 하방을 잡았는지는 더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11월 달에 40한 6만 원 정도만 넘겨놔도 맨바닥에서 46만 원만 넘겨놔도 맨바닥에서 저 윗꼬리까지 다 포함한 뭐가 돼요? 샛별형이 되는 겁니다. 맨바닥에 샛별형이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수급도 좀 굉장히 꼬여 있고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아픈 그런 상황인데 2020년 그 주가 수준으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때 시가총액 7위일 때 그런 기준으로. 그럼 2차 전지의 그 영향으로 올라왔던 부분.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물적 분할 전이니까 삼성 SDI보다 월등하게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후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부터 LG화학은 돈 벌어서 2차 전지에 다 쏟아부은 거였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적자 부분을 네, 네, 예. 아, 예, 예. 제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지금 미팅 중이라. 예. 네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도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이 원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그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을 LG에너지솔루션을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어? 거기서 적자가 나니까. LG에너지솔루션 흑자된 연단위 흑자 전환된 게 매년 적자였어요. 그러다 연단위로 흑자 전환된 게 2020년이 처음이라니까요. 어쨌건 잘 뛰어냈고 IPO 잘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자금 들어왔고 81.84%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분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지분 가치 없더라도 지금 요 정도 실적만 가지고도 아무리 화학 업종이 PR이 낮게 4배에서 6배 형성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2차전지 양극재까지 실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 요인이 내년 대선에도 있다. 미국 대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자기가 당선되는 순간 바로 그냥 IRA 파기. IRA가 2차 전지를 위한 IRA가 아니에요. IRA라는 거는 민주당 정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 선거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전통 에너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통 에너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말 같지도 않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기업들을 위축시키느냐. 전통 에너지 업체들을. 그게 공화당 논리예요. 그게 나쁜 논리가 아니에요. 탄소세 가지고 지금 기업들 사실 탄소세에 대한 세금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불편한 거지 기업들도.
그래서 부자 증세, 부자 감세. 트럼프 대통령 때 대표적인 게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탄소세도 뭐든 싹 다 줄여버리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LG화학을 동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력의 IT와 자동차와 LG화학 55%, 30%, 15% 이렇게 비중을 잡았는데 자동차의 거래가 원체 없어서 그쪽을 좀 줄이고 LG화학의 기준을 설정을 할 것인지 그 심사숙고할 거예요. 다시 LG화학을 뭐 개장 초만 하더라도 뭐 10%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20%로 늘리고 자동차를 25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IT를 무조건 55% 이상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2차 전지 가져갈 때처럼.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의 이지혁 선생님께서 한 종목을 다 갖고 계세요. 그 이지혁 선생님께 전화 받으신 분들 종목 AS 해주세요라고 전화 받으신 분들은 그 꼭 알려드리세요. 이지혁 선생님 포트폴리오 한 종목이라서 별도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을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사실 많이 두들겨 맞았죠. 22%면. 근데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게 와닿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하단 아니야? 하단 지키고 있는데 시장은 이 하단이 형성돼 있던 그 지수, 코스닥 지수 816에서 지금 와장창 무너져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740인데 그때부터 해서 얘는 방어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을 얘도 그렇고요. 주성도 그렇고 그리고 뭐 HPSP, 한미반도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다 15%, 20%뭐 얘는 23%, 얘는 22% 엄청나게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땡겨서 놓고 보면은 야 이게 추세 하락이야? 2차 전지처럼 막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야? 2차 전지의 그 흐름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V자형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또 충격받았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렇다 할 반등조차도 없이 다 깨진 거예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요 반등 요만큼 나왔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고점 대비 반등 요만큼 나왔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V자형일 거야 라고 이제 이게 얼마냐면 이제 70만 원이라고 치고 77만 2천 원까지 갔는데 70만 원이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77만 2천 원까지 간 거에서부터 58%입니다. 58%예요. 이걸 자포자기할 그게 없단 말이야. 2차 전지. 근데 지금 이런 종목이 V자형 반등 나오시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다못해 이런 애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손절했잖아요. 14만 원에. 그거 손절했으니까 남몰라가 아니라니까. 거래 터지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얘도 변형세 빼령이죠 지금. 어찌됐든. 캐파락 나온 이후에 돌린 거 아니에요. 거래만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막연히 24만 원 또 가라. 이거는 힘들다는 거지. 그나마도 요 정도만 돼도 요 정도만 돼도 대사 하락 기준에 V자형 반등 2차 전지는 그게 조금 어려워져 있는 구간이잖아요. 얘는 그나마도 그 정도 부분은 놓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V자형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거래만 수반되면 얼마든지 또 이런 랠리의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만 수반된다. 삼성전자가 뭐 행사하면 56% 지금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어제 그 보여드렸잖아요. 계열사의 시가총액도 1,000억 원대가 있고 또 에이테크 솔루션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 삼성전자 거기도 15% 갖고 있어요. 2대 주주야. 2대 주주라고 해서 주가 올라가 아니야.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연하게 소설 쓰는 거 그런 건 안 되고요. 또 거래 대금이 없을 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그나마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정점을 찍은 흐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땐 계속 이제 불거질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원체 거래가 터져버렸고 그리고 이슈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 거의 이제 없어요.
신규 수주 막 10조씩 나온다고 해도 뭐 3년치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20조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3년치면은 10조를 해도 3조뿐이 더 되냐고. 지금 GM사도 지금 출하를 줄여버리는 상황에 테슬라 가격이나 GM은 출하를 줄여버리고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 2021년도 하반기에 SK온으로부터 받은 10조의 수주, 응? SK온에서 아유 안 되겠어 그러면 내년부터 납품이거든요. 야 근데 조금 미루자. 그래 버리면은 10조 수주한 거 그것도 연단위 3조. 그게 무슨 뭐나 된다고. 그 물 성장성이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그에 반해서 얘만 이뻐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응? 눈으로 보시는 거. 2차 전지 수급과는 완전히 다르죠. 어찌됐건 공매도 대차 상환이었다 할지라도 그 규모의 면에서 적지 않은 물량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5% 단위씩. 그리고 주가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조정이. 많이 미끄러져 있고 우리가 뭐 이 상단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근데 이 흐름은 객관적인 흐름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다는 거예요. 시장 대비 월등히.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탄력적인 그러니까 20거래일 고점 넘기고 눌림폭 52주 고가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어떤 모멘텀? 실적에 대한 어떤 거? HBM이 지금 굉장한 화두죠. 수요가 지금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정받았다? 조정받았다라고 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조정받았다라고 하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조, 그러니까 1조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켜지고 있단 말이야. 시가총액 5위. 범접할 수 없는. 테슬라는 안 된다니까. 테슬라는 지금 뭐 75% 조정 이후에 흐름인데 무조건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추세가 안 되잖아요. 이때 민주당 정부의 영향력. 이건 이제는 윤 정도의 주장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보도자료 보실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 보시면 이제 와서 미국의 대선 얘기하고 있죠. 윤정도는 그 전에 얘기를 했고 2차 전제 강세 부분도 윤정도는 미국의 대선을 얘기했고 이제 와서 보고서 매도 사인 내는 쪽에서 이제 와서 미국의 선거 영향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영향 이런 부분.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준 사람이 어딨냐 이거지. 머니올라 원고 쪽에서 먼저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그 흐름 자체가 2차 전지의 흐름 자체가 테슬라하고 LG화학의 이 흐름 똑같죠. 상승률의 일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흐름에서는 2차 전지의 흐름이 왜곡된 게 없었어요. 이때 한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보호해서 풀리고 나서의 흐름이었고. 결론적으로 기술주들의 기준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시가총액 2위입니다.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어요. 여기 탄력 받으면 이거 고점 넘겼죠. 애플의 기준에서는 아주 뭐 잘 나가던 우리 애플이 이번에 얘도 요 고점을 넘기고의 흐름인데 이 변동률의 기준에서 MSI의 흐름이 조금 더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지금 인텔이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 부분이 알파벳도 이번에 굉장히 충격받았잖아요.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을 전분기에 28% 성장성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도 그 정도 수준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쳤어요. 예상치 조금 못 미쳤어요. 사실은 22%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보신 이제 뭐 전기차 테슬라의 흐름처럼 뭐 크게 무너져 내려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21년도 고점을 찍었고 조정을 받았고 상당히 많이 돌려놓고 있는 얘가 시가총액 3위 미국에서 그 다음에
MS사가 2위. 얘도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수준에 놓여져 있고, 애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엔비디아 부분 뭐 시장을 견인하는 위치죠. 시가총액 5위입니다. 여기에 강세가 시장 지수의 견인인 거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움직임이 나와야죠. 이제 예전에는 얘하고만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하고 더 많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한미반도체 HPSP 위주로 그쪽이 그나마도 조금씩 거래가 더 있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또 오늘 6%, 7%, 뭐 8% 너무 크게 두들겨 맞아서 아픈데, 근데 결국 한 발짝 뒤에서 봤더니 안타깝지만, 오늘의 흐름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방어가 돼 있는 흐름이었고, 얼마든지 여기서는 가볍게 돌릴 수 있다. 낙폭 가대주의 V자형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또 한번 보여드려요. LG LG 생활건강 이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83%입니다. 카카오. 요즘에 카카오가 요즘뿐만 아니라 요즘을 떠나서도 70% 하락했어요. 시가총액 3위가. 이렇다 할 반등이 있어요? 없어. 22년도 말에 11월 달에 반짝하고 한번 딱 들어가서 카카오뱅크에서 딱 뺏어 먹은 거, 그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은 전혀 아니라니까. 그나마 한번 나와준 거고, 80%.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죽는 거예요. 끝났을 때는. 신풍제약,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갑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94%. 근데 자꾸 아니다라고 경험치를 얘기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이런 쪽도 실적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검증 받아야 돼요. 다만 하이닉스 쪽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검증을 받았고, 하이닉스가 검증을 받았고, 삼성전자 검증을 받았고, 그에 연결돼 있는 소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개선 폭에 대한 기대 요인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나와도 사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컨센서스대로 하면. 근데 이 컨센서스가 급격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1,800억 기준 잡으면 뭐 PER이 5배니까, 지금 기준으로 6배 수준이니까 저평가 상태로도 인식을 할 수 있네요. 그죠?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에 실적 전망치 대비. 그렇게 해서 뭐 한미반도체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시면 내년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의 보고서들이 빨리빨리 많이 나와줘야 돼요. 얘도 지금 내년 기준에 1,100억이잖아요. 순이익이. 영업이익 1,200억이고 요게 더 검증이 되고 더 빠르게 나와줘야 돼요. 증권사들이 더 많이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나와주면서 실적 전망치를 이거 뭐 굉장해. HBM 관련해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주 부분이 벌써 이미 하이닉스의 8월, 9월, 10월 달에 수주를 다 받았고, 끝내주는데, 그러면서 전망치가 계속 상향이 되겠죠. 2차 전지의 기준이 아닌. 그래서 이쪽 비중은 일단은 공식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5%의 기준으로 넣어서 담아갈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이제 이적 선생님께서 100%를 갖고 계시는데 향후에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였죠. 지난주 화요일 24일 화요일 날 15%까지 VI 발동되고 15%까지 올라왔을 때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라고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라도 정리를 좀 빠르게 또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어지간하면 갖고 갑니다.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일부 정리하시고 재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2차 전지 가져갔을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유지하시고 뭐 여기 전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 자체도 그렇고 또 업종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고 가시는데 추후에 이제 제가 녹화를 할 때 또 문자가 차익 실현의 기준에 원체 가벼워서 뭐 15%씩 또 올라오니까
또 전략을 좀 바꿔서 10% 이상에 꺾이면 그때 뭐 차익 실현 일부를 합니다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비중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조절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나는 뭐 원래 성향이 뭐 한 종목이야 라고 하시더라도 그럼 우선순위는 일단은 주력주 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고 뭐 종목을 많이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IT 55% 비중입니다 했는데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뭐 한미반도체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30%고 10%, 5%로 잡아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먼저 채우자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귀찮아. 나 한 종목만 혹은 뭐 두 종목만 갖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응? 그 다음에 두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세 종목이다 그러면 LG화. 나는 한 업종에 뭐 집중할 거야. 그건 이제 최종 선택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 해도 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뭐 7종목, 8종목 그렇게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IT 55% 집중을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두세 종목 그렇게.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 기준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먼저 잡아두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일단 내 자산이 일정 범위 지켜진단 말이에요. 지켜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제 예상 외로 많이 눌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남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옆집 갔더니 무슨 2달 전부터 현금화 해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금화 했으면 쉬어야지. 2달 동안 현금 딱 쥐고 있다가 못 들으셨지 최근에? 2,400 깨트렸다가 다시 돌리니까 이게 진바닥입니다. 이런 친구들부터 해서 뭐 막말로 뭐 한국경제TV 제목 봐봐 다 마케팅 제목. 대바닥에서 V자형 나올 종목 삼선. 그게 뭐야 그게? 다 2차전지 내지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이유는 없어. 그냥 지들 눈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네라는 그것뿐이 없어요. 펀더멘탈 대비 빠진 건지 어떤 기준점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험 대상자뿐이 안 되잖아. 그 친구들의.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라는. 우리 종목군들이 왜 2차 전지에 오늘 같은 경우에 비슷한 하락률인데 2차 전지는 계속 팔라 그러고 몇 달째 팔라 그러는 걸 3달째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종목은 어지간하면은 IT 갖고 합니다 해서 들여다봤을 때 결과적으로 한 템포 뒤에서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방어가 됐구나. 현금 100%면 좋지.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도 이게 얼마까지 빠질 줄 알아? 현금 100%가 쉬셔야지. 돌 던져서 맞는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오면 그때 시장에 접근하셔야지. 2달 전에 딴 방 가. 방한 분위기 훼손시키지 훼손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뭐 한 분 지금 기준으로는 한 분 계시는 건데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본인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본인 것만. 아무개님도 손실이시고, 그분이 손실인지 수익인지 어떻게 아셔 본인들이. 본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못 냈는지. 지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산이 지켜져 있잖아요. 2차 전지 전량 차익 실현했지. IT에 잘 집중해 있었지.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뭐 밀려 내려왔다 할지라도 52주 신고가 찍고 하이닉스 뭐 눌림목이지. 물론 뭐 삼성전기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전체 포트 구성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2월에 가입하신 분들 혹은 4월에 가입하신 분들 혹은 7월, 8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는 뭐 신규 가입자 별로 안 계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 수익 안 났어요.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고점 대비 손실을 말씀하시는 거겠지. 혹은 진짜 손실이시라면은 윤정도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수익이 나는 기준에서 조금 올라버리면 그건 팔아버리고, 하이닉스 분명히 주력 주고 가져가는 종목인데 보면 안 갖고 계셔. 그래놓고 내 계좌 손실이래. 갖고 계셨으면 60%잖아. 하이닉스를 전량 매도 문자를 드린 게 없는데. 근데 그거 팔아버리고 딴 거 사서 또 엉뚱한 거 비중 너무 높게 사서 그러나서 손실이에요. 이래 버리시면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도 똑같아요. 응? 며칠 전에도 채팅방에만 나 손실이고 내가 가입을 언제 했는데 그 포트폴리오 내용 다 있다니까요. 응? 8월 7일날 올리신 게 한미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그때 5만 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근데 손실이야. 그러면 고쳐야죠. 비중 조절하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근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가 불거져서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강연에 올까 말까 갈등하다가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강연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강연회 때의 기준 대비해서 14일부터 지금 시장 빠진 거, 그러니까 13일 이후에 시장 빠진 거 계산해 보세요. 장난 아니게 빠졌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IT에 집중하십시오라고. 그랬으면은 그래도 방어는 했죠. 방어.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성우하이텍의 기준도 계속 말씀드려요. 비중이 너무 높다 하시면 좀 줄이셔서 IT로 옮겨오시는 게 맞고, 나는 아니야 5% 10% 이하야. 그래서 요건 좀 견뎌낼 수 있어 하시면 포트폴리오 구성 면에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현재 구간에서는 권해드릴 수 있다. 다만 이건 비중이 높거나 난 매매가 원활하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옮겨오신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프지만 잘라내서 옮기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장에 엄청난 기회의 장이잖아요. 여기서 더 깨진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여기서 더 깨진다고 생각하면은 뭐 하려고 주식을 해요. 쉬셔야지.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쉬셔야 되는 거예요. 응? 쉬셔야지. 지금 기준에 쉬시지도 않고 그냥 비중 갖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주가 올라오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주가 떨어지면은 너 때문이야, 현금 비중 높이라고 그랬는데 너만 왜 비중 꽉꽉 채우래.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이제 정회원님들도 11월에 VVIP 방에 8분이 연장을 하셔야 돼요. 연장 의사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시장이 여기서 오늘도 개장 초에 보신 것처럼 0.4% 강세였잖아요. 시장이 2차 전지 다 무너져 내리는데 얘네 두 종목이 1%대 강세를 딱 띄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들이 뭐 시가총액 2위부터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또 시가총액 5위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9위인가요? 10위? 9위 LG화학, 그다음에 10위 삼성 SDI,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포스코 퓨처엔까지 5종목의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하락률입니다. 이게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니까 시장 지수는 플러스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얘네가 플러스면 얘네가 또 플러스가 나오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 때문에 시장 앞으로 계속 못 갈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장 초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하여간에 뭐 지금 1시 20분인데 빠르게 좀 돌려놓기를. 그럼 굉장한 기회죠. 지수는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맞게 우리만 강하게 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 맞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긴축이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은 거예요. 지표가 좋은 겁니다. 매우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시장 무너졌다고
금리를 더 올릴까 말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은데 그것이 악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악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악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은 절대 귀에도 담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이 악재면 미국, 유럽, 일본이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지금? 일본 지금 0.7%의 강세예요. 응? 그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냐고.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돌려진다라는 가정하에서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아시겠죠?